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016년 2회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이에요.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종 출제되죠.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에 대한 거. 자, 새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A3. 잘 아시겠지만 행 레이블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행 레이블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삽입 위치를 A3를 찍게 되면 A1 바로 이 행 위에 이제 보고서 필터가 생기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별도에 지정하지 않고 새 시트에 넣게 되면 A1이 이제 보고서 필터가 되고 두행 미친 A3 쉘부터 이제 실제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보고서 필터를 꼭 넣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에 피벗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및 필터가 제거가 된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쉘로 표시하거나 빈쉘을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뭐 다 여러분들 앞에서 본 내용들이고 제가 준비한 파일에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기에는 좀 없어요. 그냥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라 적당한 데이터가 있을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고요. 새 워크시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A3에서 시작이 되고 예를 들어서 코드 번호를 보고서 필터에 올리게 되면 A1에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뭐 이렇게 해서 값을 넣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좀 끌어내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한번 보죠. 뭐 얘는 됐어요. 피벗 테이블에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얘네를 피벗 테이블에서 모두 지우기 명령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우선은 피벗 차트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피벗 차트 이렇게 해서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대충 넣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를 이렇게 하고 여기 얘네들을 모두 다 지우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얘를 선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차트로 변경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피벗 차트였지만 원본 피벗 테이블을 지우게 되면 얘는 피벗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는 거. 이거 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 필드 목록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얘를 지우게 되면 얘는 그냥 일반 차트로 변한다. 그 얘기랑 같은 거고. 자,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거시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조건부 서식도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하위 그룹이 이렇게 되겠죠. 얘네가 하위 그룹이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을 하나 넣죠. 뭐 예를 들어서 색조로 할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넣어보면 나오죠. 되네요. 이제 자 그렇다는 것이고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셀로 표시하거나 빈셀에 원하는 값을 넣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 옵션에서 오류값 표시하는 항목과 빈쉘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얘네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다음 중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로 필터링하면 날짜 필터 목록에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얘는 제가 예제를 하나 갖다 놨죠. 그래서 얘를 우선 지워 볼게요. 피벗 테이블 이용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 필터에서는 해보세요. 제가 소스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날짜 필터에는요 여기서 두 개 이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요일에 대한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필터에는 날짜 필드 목록과 같음, 이전, 이후, 해당 범위, 내일, 오후, 오늘, 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주, 다음 달, 이번 달, 지난달,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지난 분기, 내년, 올해, 작년, 연간, 누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뭐 몇 번째 주, 요일 이런 걸 선택하는 애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쭉 나옵니다. 밑에까지 쭉 나오지만 여기에는 요일을 선택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엔드 조건, 가장 기본적인 제약 조건인 거고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필요한 목록이 표시된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전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날짜하고 뭐 문자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문자하고 뭐 이렇게 혹은 숫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딱 찍었을 때 이 레코드의 개수가 많은 날짜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 만약에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 숫자 필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또는 조건 등의 세 가지 유형의 필터만 만들 수 있으며 필터를 만들 수 있고 각 쉘의 범위나 표에 대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1번 요거 요일로 필터링 한다라고 했죠. 요런 거에서 요런 것은 없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유효성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제한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우선 목록은 내가 목록으로 입력을 하죠. 직접. 그 다음에 정수는 지정된 숫자에서 정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실수도 있어요. 실수 같은 경우는 실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정된 데이터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한번 적용해 보죠. 아마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있고 얘가 유효성가? 유효성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네, 데이터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지? 모든 값,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애는 우선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 얘는 틀린 거죠. 사용자 지정은 수식을 이용해서 허용되는 값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쟤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24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에 연결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을 실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얘는 이제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요. 약간 좀 까다롭기는 해요. 뭐 말도 좀 어렵고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세로 고침할 수 있고 외부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통합 문서를 저장을 해서 통합 문서 파일 크기를 줄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외부 문서를 아예 갖다가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어 놓기는 했는데요. 얘를 다 지우고 이렇게 완전히 다 지우고 외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액세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파일 중에 C1P1602 요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압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잘 가져다 놓으시고요. 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테이블 1을 가져올까? 보고서용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쪽에 데이터에 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속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여기에서 요놈 연결 속성 이 창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죠. 기존에도.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 고침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파일을 열 때마다 데이터 세로 고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외부 데이터 범위에서 데이터 제거 후 통합 문서에 저장 이 옵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네요. 그지? 자, 세로 고침 옵션에서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을 선택하여 올랩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도 엑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다른 작업하면서 세로 고침 얘가 있는데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올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여러분들 올랩 옵션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올랩이 뭐예요? 올랩이 예,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에요.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올랩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세로 고침 옵션에서 올랩 쿼리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면서 쿼리 실행되는 동안에 엑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쿼리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지금 엑셀을 사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작업 엑셀을 실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세로 고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랩에 대한 것이 이제 잘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 답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려있는 통합 문서가 여러 개이면 각 통합 문서에서 모두 세로 고침을 클릭해서 외부 데이터를 세로 고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로 고침 있잖아요. 모두 세로 고침인데 여러 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모두 세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뭐 좀 오류가 나는데 그런 건 무시하시고 일정 간격으로 데이터 세로 고침을 자동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수행 간격은 분 단위로 지정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속성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다음 간격으로 해가지고 분단위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애가 있다. 좀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쉘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 얘는 예전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출제된 문제라서 한번 보죠. 뭐 우선은 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분수 표현을 하게 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되는 거.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얘가 다시 하나 있죠. 다시 하나 이제 콤마지. 예, 콤마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천단위 절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자 마이너스 0,00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0이 그 소수점이 아니에요. 이거 천단위 구분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소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얘는 반올림이 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얘네가 소수점이 아니라 강제로 천단위까지 할당을 해줘 버렸어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0,0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얘 맞는 겁니다. 다음에 요게 이제 답인데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주고 뒤에 문자를 주게 되면 이 에스터리스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게 예? 이 쉘 폭에 맞게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네, 세 번째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얘는 음수에 대한 표현이고 얘는 0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요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죠. 뭐. 자, 25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된다는 거. 얘가 소수점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먼저도 두 번인가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정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려면 엑셀 옵션에서 고급 옵션에서 소수점 자동 삽입 확인란을 이용을 해서 소수점 위치를 설정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 가보면 소수점 자동 삽입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위치를 뭐 3 이렇게 주면 강제로 고정 소수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누르게 되면 0.00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뒤에 0을 3개 붙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 입력할 때 많이들 써먹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뒤에 3이 3개 붙어서 천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옵션을 해놓고 해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무자동화 시험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기능인데 얘가 이제 사무자동화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든요. 키보드로 다 입력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0자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소수점 자동 삽입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옵션을 활성화하고 해놓고 취소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능한 애고요. 쉘에 입력하는 글자 중에 처음 몇 자가 해당하는 열의 기준 내용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입력된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자동 완성이잖아요. 날짜는 안 됩니다. 날짜는. 여기다 가나다 이렇게 하면 같은 열에다 입력할 때 여기다 가만 넣으면 자동 완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나 뭐 숫자로 뭐 40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가나로 이렇게 하면 중복돼서 안 되겠다. 수수 2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만 입력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날짜를 입력한다 그러면 3만 넣는다고 해서 완성이 되지 않아요. 날짜는. 그래서 이 날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쉘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 이렇게 하나 넣고 을 이렇게 넣고 얘네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끌게 되면 갑을 병정 무기신예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근데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갑 을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선택하고 끌 때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데 아니구나 그죠. 복사가 되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그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 얘기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죠? 자, 해제되는 게 아니라 복사가 된다. 자, 시간을 12시간제로 입력을 하려면 9시 00분 PM과 같은 시간 뒤에 공백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AM, PM으로 입력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보호에 대한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워크시트 이동 삭제, 워크시트 이름 변경 얘네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테고, 삽입되어 있는 차트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차트는 이동이 됩니다. 구조니까 이거는 이제 워크시트에 대한 통합 문서의 구조를 바꾸는 걸 막는 거잖아요. 구조라는 거는 시트나 어떤 그런 거죠. 시트 이름이나 시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워크시트, 대상이 워크시트란 말이야. 차트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수 없고, 왜냐하면 요약 보고서가 새로운 시트로 들어가거든요. 그지? 시나리오 만들어 봤잖아요. 시트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에서 데이터 영역의 쉘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별도 워크시트의 필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 왜? 워크시트가 보호되어 있으니까 새로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워크시트에 대한 보호가 돼 있는 거예요. 시트 2, 그다음에 검토에 있을 거예요. 통합문서 보호에서 구조 1, 2, 3, 4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제 시트 삽입이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안 된다 그랬지?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별도의 워크시트 필드에 추가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 보시면 이름도 바꿀 수 없고 뭐 이동도 안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트는 별개잖아요. 워크시트가 아니잖아. 다른 시트에 붙여넣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합문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워크시트, 이 얘네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차트를, 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해서 1, 2, 3, 4 넣어주고, 이 차트를 우리가 새 시트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새 시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할 수 없으니까 이동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합문서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트 단위로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자, 28번. 다음 중 쉘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쉘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면 수식과 결과 쉘 서식 및 메모를 포함한 쉘 전체가 이동되거나 복사된다. 자, 선택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한 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이 이동이 된다. 자, 선택한 복사 영역에 숨겨진 행위나 열이 있는 경우 숨겨진 영역도 함께 복사가 된다. 컨트롤 X키를 이용을 해서 잘라내기 한 경우에 붙여넣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컨트롤 X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붙여넣기 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값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없고 단순 붙여넣기만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괜찮은데 안 된단 말이지. 자, 한번 해보자 말이지. 그치?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해볼까? 자, 이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했단 말이야. 자, 복사했어. 컨트롤 C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내가 붙여넣고 싶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활성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컨트롤 X를 눌러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값 붙여넣기나 테두리 없음이나 바꾸기 얘네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테두리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방금 전에 보기에서 보셨고, 숨겨진 행렬이 있을 경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를 숨겨 보겠습니다. 자, 숨기기 이렇게 해놓고 쭉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컨트롤 V 눌러주면 숨겨진 열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얘네야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됐고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보기에서 프로시저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서브 B3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되는 거고, 자, range B3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자, range 바로 B3 영역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속성이 current region, 현재 영역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은 얘네 사방으로 이쪽으로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떤 영역이 근처에 있으면 그 범위도 다 같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했으면 우선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선택되죠? 얘네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이 돼요.
됐죠?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선택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또 인접해 있잖아요. 이 쉘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보면 얘네가 지금 문제야. 얘네가. 여기에 얘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지?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범위가 결정이 나느냐 이건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프로시저를 넣기는 해놨는데, 자, 넣어놨는데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29번이죠. 29번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좀 뭔가 좀 요렇게 연결되고 여기도 또 대각선으로 있구나. 제가 요거를 바로 설명을 안 드렸군요. 자, 보니까 여기서 대각선으로 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또 여기서 연결이 되잖아요. 커런트 리전이라는 건 현재 영역에 인접해 있는 애들은 다 선택되는 거예요. 그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면 8방으로 무조건 연결돼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럼 실 범위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야지 얘네가 선택이 되겠네요. 그래서 A1에서부터 C7까지 영역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Alt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Alt F11 눌러서 창이 너무 커졌구나. 자, 이렇게 해서 29번이죠. 여기 보면 CT 29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4로 잡아놨는데 얘를 B5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B3였지. B3 쉘에서 거시기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딱 눌러볼게요. 딱 실행을 누르니까 이만큼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해 볼까? 마지막에 있는 요놈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그럼 A7으로 얘만 바꿔주면 돼. A7으로 바꿔주고 테스트. 자, 실행 딱 눌러주면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8방으로 없는 전혀 동떨어진 애에다가 값을 넣고 여기에다가 얘의 커런트 리전을 한번 볼게요. C7으로.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응? 인접한 애들이 없어. 그럼 얘만 선택되겠죠. 그지? 제가 내 뭐가 잘못 넣었냐? 아이고, 엔터 넣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눌러보면 얘만 선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8면에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찾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C4로 해볼까? C4 얘네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은 결과 범위는 똑같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자, 여기다가 C4로 한번 줘볼게요. C4. 자, 그러면 이번에는 C4로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짱 눌러도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 선택이 되게 된다라는 거. 이 커런트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실기시험에 그냥 100% 출제되는 애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특정 영역에서 입력 위치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서브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A2 쉘의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필기시험에는 우리가 엑셀을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과 따로따로 하고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두 개가 같아네요. 그지? 뭔 얘기예요, 얘는? A3에서 C3까지 범위. 이 범위에서 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해가지고 요렇게 주나 다 베일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수로 입력해라. 값으로 입력하라는 게 정수가 아니라 값으로. 그러면은 A1에서 C3까지 10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게 실행이 되면 얘는 갱신이 돼요. 그래서 다 20이 돼요. 자, 2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이번에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얘는요 따옴표를 요렇게 쳤어요. 이게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요렇게.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얘 하나 따로따로. 그래서 A1하고 C3에 3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밑에다가 스샷을 하나 따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이 다 들어가고 A1과 C3만 30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자, 얘도 제가 하나 해놨어요. 30번. 그래서 Alt F11 누르셔가지고 30번 가보면 30번이지? 30번 가보면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예. 자, 얘를 우선은 다 지워놔야 되겠지. 그리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누르면 첫 번째에서 1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2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따로따로 한번 해볼까?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예. 자, 얘를 컨트롤 X로 눌러서 잘라내고 실행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20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가서 얘를 딱 실행을 하게 되면 얘네 두 개에다가만 우리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예요.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우선은 새로운 함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쉘이라고 하는 함수와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쉘은요, 여기에 이제 인포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 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ow라고 하는 건 행이잖아요. 그래서 B3의 행값을 찾을 때 써요. 자, 그러면 B3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얘는 몇 행에 있어요? 3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덱스가 1, 2, 3 되니까 C4 값이 나오게 됩니다. C4 사장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은 1은 숫자, 2는 문자 이렇게 됩니다. 뭐 뒤에 뭐 5, 6감 뭐 몇 가지 뭐 날짜 이런 거 다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는 문자만 한번 볼게요. 문자가 2거든요. 그러면 B4 이게 문자잖아요. 그럼 2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 C3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사장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옵셋이에요. 옵셋. 얘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옵셋은 일정 범위에서 어느 만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A1에서 A6 이 범위고요. 그리고 2행 2열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2행 2열을 이동을 하고 뒤에 있는 이 인수는 처음 보시죠. 얘는 높이와 폭을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행렬을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값을 하나 찾을 거기 때문에 1, 1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A1에서 A6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기준이 이 첫 행 얘부터예요. 이 나머지는 선택 하나마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기준 지점이 시작하는 이 A1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2행 갑니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2열 가죠.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부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범위는 1, 1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2 준다고 해서 얘가 이만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제대로 나오는 거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네요. 자, A2에서부터 D6까지예요. 그래서 A2부터 D6까지고 여기서 매치해가지고 A3를 찾는데요. 자, 이 범위에서 즉 여기에서 A3를 찾았어. 그럼 얘가 뭐가 나올까요? 몇 번째 행이야? 하나, 둘,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2가 나오겠지, 얘는. 쭉 해가지고 2,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2행 3열의 값이에요. 1행, 2행, 그 다음에 1, 2, 3열. 부사장이 나오겠네요. 굉장히 어렵다, 그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번에 문제 참 좋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쉘이라고 하는 애는 해당하는 요 인포 타입이 나오는데 만약에 컬이라고 COL이라고 하면 열을 찾아요. 그러니까 B3니까 2열 2가 나오겠죠. 얘는 row니까 B3니까 3행이 나오게 되는 거고 뒤에 인덱스 값을 리턴을 받습니다. 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일 땐 1, 문자일 땐 2 이렇게 돼요. 근데 뭐 타입 함수를 또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타입 함수를 실행해보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1, 텍스트는 2, 논리 값은 4, 오리 값은 14로 우리가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자, 옵셋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아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A1부터 시작인 거예요. 2행 2열 위치. 그리고 뒤에 있는 1, 1이라고 하는 건 범위인데 실제로 우리가 값을 하나만 가져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인덱스에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나온 값이 뭐예요? A3가 A2에서 A6 사이에 몇 번째 있냐 이거지.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그래서 2가 나오고 2행 3열에 해당하는 부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 오늘 문제 어려운 거 두 문제 있다, 그지?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4, B5 영역을 선택한 뒤에 수식을 이렇게 입력했대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자, 우선 A1에서 B2까지니까 이렇게고 그 다음에 D1에서 E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를 각각 이 배열, 얘는 뭐예요? 얘는 2차원 배열이 됩니다. 행렬이 있는 2차원 배열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있는 1행 1열 값과 1행 1열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1행 2열 값과 1행 2열 값을 더하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가 나오겠어? 2 더하기 2는 4가 나오겠고 3 더하기 3은 6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B5에 들어가는 애는 8이 되겠죠. 야, 이번에 아주 문제가 산수 못하면 못하겠는데?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자격증 응시자, 이건 똑같이 나온 문제네요. 한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 과목별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C11이래요. C11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과목별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세 번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선은 보면은 얘네 row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row. 자, 범위가 지금 average if 해가지고 if mod 하고 0을 이렇게 줬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걔네 일 때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형태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지? 자, 여기서 옳은 것은 우선 답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번이 답이고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MOD라고 하는 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고 얘가 1이면 그때 배열에 참인 애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row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row니까 뭐야? 각각의 배열 수식이니까 C 3, 4, 5, 6, 7, 8에 대한 행을 찾고 걔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몇 행이 있어요?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2로 나눠요. 다 2로 나눕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면 돼요. 얘는 1 나오고 얘는 0, 얘는 1, 0, 1, 0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값을 어떤 정수를 나누기 1을 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짝수고 1이 나오면 홀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C11 1과목이기 때문에 1과목은 다 홀수예요. 홀수. 1일 때요. 그지? 1일 때 그것에 거시기를 해라. 됐습니까? 얘는 0이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자, 로우즈라는 함수는 행의 뭐예요? 지금 행 위치가 아니라 행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범위 행의 수. C3에서 C8까지 했으니까 5개죠. 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건 너무 자주 나온 문제.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배열 수식 및 배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true and false 등의 논리값, NA, 이거 뭐 자주 나온 문제고, m디텀 함수는 배열로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행렬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퍼센타일, 프리퀀시 얘네 모두 다 출제됐던 애들이죠. 자, 퍼센타일은요. 함수 범위에서 몇 번째, k번째 백분위수를 값을 구하고 이때 k는 0에서 1까지 백분위수의 값의 범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몇 번째 있냐 이거죠. 몇 퍼센트에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그중에 내가 퍼센티지를 50%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 중간에 해당하는 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리퀀시 빈도수 계산하는 함수죠. 자, 됐고요. 밑에 있는 애들도 좀 한번 보셔요. 역행렬은 m디텀이 아니라 n인버스입니다. 자, 다음 중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특정 행이나 열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워크시트의 화면상 첫 행이나 첫 열을 고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쉘의 위쪽 행과 왼쪽 열을 고정할 수도 있다. 표시되어 있는 틀 고정선을 더블 클릭하면 틀 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2급에도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틀 고정이 아니라 페이지 나누기 아닌가요? 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봤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하고 틀 고정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페이지 나누기, 그제? 창 나누기구나. 창 나누기. 창 나누기를 딱 하게 되면 얘네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쇄 시에는 창 나누기든 틀 고정이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나 VBA 코드가 없으면 SLXX가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붙나요? 맞아요? 지금 우리 파일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인데 한번 보자. 자, 요놈이 이제 매크로 포함된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성에서 들어가 보면 자, 이 확장자가 안 나오나? 안 나오네. XLXM 이렇게 되겠죠. 뒤에 매크로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M이 붙어요. 자, 엑셀 2003 파일을 2007에서 열어서 작업할 경우에 파일은 자동으로 2007 형식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2003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대신에 호환성 복인가? 호환성 모드, 호환 모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7에서 2003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다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2007로 변형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2007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갖고
여기에서 지금 2003 파일을 별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엑셀 통합 문서나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 2007로 변환해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진 않아요. 자, 통합 문서 서식을 파일로 사용하려면 엑셀 XT 요거 자주 나오는 애고, 이전 버전의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엑셀 2007 파일로 저장하면 새로운 엑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대요.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차트 종류는 자, 뭘까요? 항목 값을 점으로 표시한대요. 끝난 것 같은데? 도넛 아니잖아요. 혼합 아니잖아요. 방사 그럴 수 있지만 점은 아니잖아요. 방사는 원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표시가 되죠. 끝났네요. 분산형이네요. 됐죠? 예. 다음 중 엑셀 차트의 추세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세선은 지수, 선형, 로그 다 자주 출제되는 복이네요. 좋아요.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지? 38번이네요. 8번은 예제가 없는데 차트를 하나 단순하게 그려서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하면 좋을까? 아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온 거 얘랑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잘못 들어갔네요. 따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삽입 세로 막대형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세선을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로그형 하나 넣고 또 여기다가 또 추세선을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지수형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얘가 아니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추세선이 추가된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를 3차원 차트로 변경하면, 이거 자주 나오는 복이죠. 추세선은 3차원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추세선을 삭제하려면 차트에 표시된 추세선을 선택하고 딜리트키를 누른대요. 그래서 짠짠 선택된 거지? 이렇게 눌러주면 지워진답니다. 자, 다음에 39번입니다. 문제 그냥 넘어갔나 봐요. 다음 중 보기 탭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애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뭐야, 문제를 제대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찾은 거네요. 자, 페이지 나누기는 구분선을 이용을 하여 인쇄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하는 기능이다. 맞고,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변경되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반대네요. 수동으로 넣은 것이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 파선이 됩니다. 자, 이거 2급에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데이터 많은 걸로 봐야 돼. 이건가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선이고요. 얘네는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실선이 나오는 거고, 얘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직선으로 실선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이 파선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등의 배열 옵션 등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대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확대 축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열을 변경하면 선택된 워크시트 모두 확대 축소 배열이 적용이 된대요. 여러 개 선택하고, 보기 탭에서 확대 축소 그룹의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명령은 선택된 영역으로 전체 창 채우도록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대요. 확대 축소 배율은 10에서 400%까지 맞고요.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배율은 인쇄 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